예, 반갑습니다. 자, 다음 주 그 15일까지죠. 수요일까지는 15일 날 미국의 그 CPI 발표가 있는데 그 전까지는 뭐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 시장도 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그런 이슈 공백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어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기업별 그 재료에서 이제 움직일 거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지난주까지 한 전체 기업 대비 한 80%가 실적 발표가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면 중소형 개별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1분기 실적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요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시장이 또 이제 중소 개별주들도 이제 모든 불확실성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3월 달에 주주총회 하고 나서 감사 보고서 발표했고 1분기 실적까지 발표하고 그다음에 4월 달에 또 이미 이제 중순까지 조정이 나왔었고 그래서 다음 주 5월 중순 좀 넘어가면 조금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거래대금 연중 최저치인데 수급이 좀 많이 좀 풀리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2주 전부터 4월 중순부터 이제 저점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인 그 매수 마인드 유지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제목도 국내 증시 이렇게 눌림 줄 때 적극 매수 마인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래소의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 6종목은 발표하고 나서 대부분 올랐어요. 근데 예, 코스닥의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는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제가 그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외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지수를 급반등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선물, 그러니까 바스켓 물량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다시 채워 넣어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그저께, 어제, 오늘까지 어찌 보면 약간 투기적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공과 항소에 이제 한판 승부가 펼쳐지는데 지난주까지 황소가 이긴다 그랬잖아요. 황소가 지금 KO승을 거두고 나서 지금은 전고점에서 약간 이제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 그냥 기술적으로 한 템포 눌러줘야 됩니다. 이렇게 눌러줬을 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점을 매수 공략하는 건데 그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그 강의 주제는 적금 또 매수 마인드 유지인데 좀 타이밍을 조금 이게 눌러줄 때 그러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만기 전에 어제까지 외인들이 역대급으로 선물 매수했거든요. 역대급으로. 예. 그래서 제가 이제 투기적 매매를 한다라고 이제 표현을 드린 거고 이제 미리 또 이제 매수 물론 추가 매수 여력도 막 2만 계약 이상 있는데 예, 만기 이후에 다음 주까지 한 템포 눌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예, 적극적인 매수 많이 유지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2부에서는 이제 에코프로하고 BM 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2차전지 먼저 볼까요? 예, 이번에 그 실적 다 발표했지 않습니까? 내일인가 뭐 LNF가 일단 실적 발표가 있는데, 그러면 대표 종목군들 다 이제 발표가 끝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 2차전지 거래소의 요 6개 종목은 시장 컨센서스를 약간 넘어섰습니다. 좋게 나왔죠. 에코프로와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이게 지금 분기마다 매월 시장에서 전망하는 영업 이익이 계속 바뀝니다.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아카데미를 할 때마다 눈높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 데이터를 계속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그 지난달에 그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는 1분기에 영업 적자 한 91억 정도 1분기까지 영업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그래도 흑자 한 67억 정도 흑자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장 예상치보다는 좋게 나왔죠. 근데 주가는 좀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먼저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도 ARM이 이제 1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만 가이던스를 상당히 낮게 지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컨퍼런스 콜에서 다소 약간 좀 거칠게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얘기를 했죠. 뭐 그런 부분이 1차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래대금 감소인데 보통 이제 그 눈높이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이번 1분기에 지난주까지 80% S&P 500 관련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그중에 77%가 좋게 나왔거든요. 실적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할 때 다소 좀 낮게 얘기합니다. 낮게. 기업들 입장에서는.
예.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2분기가 그러니까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2분기 예상 지금 2분기니까 예. 2분기 예상 실적 전망치가 한 400억 조금 넘게 예상했어요. 3분기는 한 700억 정도. 근데 이번에 컨콜에서 눈높이를 낮췄죠. 네, 좀 가이던스를 낮게 얘기했어요. 원래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한 400억, 뭐 500억 가까이 될 텐데, 근데 이번에 보니까는 이제 1분기에 67억 기록이었는데 2분기에는 한 90억 안팎이야. 그러니까 원래 400억 이상 얘기했다가 눈높이를 확 낮춰버리니까 그 영향 때문에 약간 시장에서 실망, 뭐 매물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예, 아무튼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원래는 이제 그 에코프로가 이제 액분하고 나서 시장은 적어도 이제 이번 달 안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재료가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확정 날짜가 아직 안 나왔죠. 지난번에 컨콜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네, 에코프로 글로벌을 이제 흡수합병하고 나서 5월 30일까지,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전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5월 30일이면, 5월 30일까지는 확정 날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번 달은 또 이전 안 하는 거 아니야? 네, 또 이런 약간 좀 불만이 현재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지금 코스닥이 보시면 원래는 통상적으로 보통 거래대금 자체가 한 10조 원 이상 되거든요. 10조 원. 거래소보다 원래 코스닥이 거래대금이 많습니다. 근데 지난 4월 중순부터 지금 현재 뭐 오늘까지도 거의 지금 한 달 가까이 되도록 지금 거래소가 거래대금이 많고, 그렇다고 뭐 거래소 지금 거래대금이 많은 건 아닙니다. 네. 코스닥은 지금 거래대금이 오히려 지금 10조 원 미만이에요, 계속. 네. 작으면 7조 원 중반대, 좀 많으면 한 9조 원 초반.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거래소는 이제 어저께까지 외인들 그 선물 매수에 의해서 네, 그냥 끌어올려 버린 거고, 네, 코스닥은 지금 거래대금이 안 나오니까 살짝 반등 나오고 지금 찌글찌글한 거죠. 이 세 가지가 이제 원인입니다. 예. 근데 어차피 요건 다 이제 해결될 거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제 뭐 다음 주라도 뭐 거래대금 부분은 예, 조금 이제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뭐 다른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거는. 그래서 지금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흘러내릴 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걸 제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거래소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실적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눈높이가 좀 좋게 나왔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주가 올라갔고, 그 다음에 LG엔솔도 예, 오늘은 좀 찌글찌글합니다만은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까지 장악한 상태죠. 61선하고. LG엔솔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뭐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주가가 예, 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면서 90조 원, 시가총액 90조 원대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해줬습니다. 어제까지. 포스콜 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금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습니다만은 오히려 주가 좀 반등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퓨처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반등 나왔었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마찬가지, LG화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소의 이 빅6 관련 종목군들은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 오히려 예, 좀 반등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그게 이제 비단 우리나라 관련 2차전지 기업뿐만이 아니고 엘버말 같은 경우, 예, 글로벌 리튬 1위 기업 같은 경우, 엘버말 같은 경우는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아침에 개파락 출발했다가 그날 장중에 그냥 무려 한 8% 급등 나오다가 지금은 전고점을 살짝 벗긴 상태예요. 엘버말 같은 경우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한 50% 넘게 감소를 했었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90% 넘게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저점에서 한 20% 급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 테슬라도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뭐 자율주행 뭐 재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미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급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1분기까지 실적은 이미 그 관련 뭐 미국이라든지 국내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이 다 반영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죠. 근데 유독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만 발표하고 나서 오히려 줄줄줄 주가가 좀 흘러내렸지 않습니까? 그죠?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액분을 한 이유가 예, 주가 부양 차원에서 예,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그죠?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그 뭐 60만 원 주가 있을 때하고 지금 5분의 1 그 F나고 나서 지금 10만 원대 주가 있을 때하고 아무래도 이제 뭐 기관이 됐던 또 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나중에 이제 2차전지 업황이 조금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막 예? 수급이 많이 들어오겠죠. 지금은 다소 이제 그 물량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아까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비행가 이 두 종목만 유독 오히려 발표하거나 흘러내리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예, 가이던스를 좀 낮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 뭐 시가총액이 지금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 20조가 넘는데 그리고 어떤 기업이든 간에 그 분기마다 이제 영업이익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요. 앞서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가이던스를 얘기할 때는 좀 낮게 얘기합니다. 낮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보통 1분기까지 실적이 딱 나오면 그다음에 2분기 지금 중반이죠. 벌써 5월 중순이니까 2분기 중반까지 딱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2분기 중반까지 오게 되면 보통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의 실적은 어지간한 그 뭐 다른 뭐 이슈가 악재가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반영 거의 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뭐 에코프로 BM 다른 종목도 지금 현재는 2분기 실적까지 반영하는 거예요. 2분기 실적까지.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뭐 지난달에는 뭐 2분기 영업이익을 한 4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이번에 가이던스에서 낮게 얘기하면서 그 400억을 추정치를 영업이익 지금 한 90억 정도 예상했죠. 근데 금액적으로 이제 뭐 한 300억이 물론 뭐 2분기 뚜껑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높게 나온다 보거든요. 최근에 국제 뭐 리튬 가격도 우상향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 몇백억 차이 가지고 주가를 뭐 여기서 뭐 더 막 10% 20% 밀고 막 그러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총이 무슨 뭐 개별주도 아니고 에코프로 BM은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아니, 뭔 계속 막 주가 밀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현재 그 시가총액 1위에 지금 등극에 있겠습니까? 거래소도 아니고 삼성전자 다름없는데. 예, 그래서 지금 누르는 것은 뭐 타이밍의 문제고 비중의 이제 문제인데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고 그다음에 지금 빠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따 제가 차트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일단 아시고 예, 무조건 그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무조건 홀딩이다.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반도체도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막 찌글찌글 흘러내리죠. 가는 종목 몇 종목 빼고는. 지금 반도체 들어간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수익 많이 나실 것 같습니까?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공개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었고 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낮겠죠. 최근에 이제 막 치고 올라가니까 뭐 APR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군들도. 예. 그래서 일단 우선은 그대로 보시는 게 낫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시가총액 다시 한번 이거 설명을 드리는데 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코스피가 2230조잖아요, 시총이. 예, 2230조. 네, 그냥 어제까지 이제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조금 이제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오면서 이 하이닉스 포함해가지고 664조. 그러니까 29.7,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고. 자, LG엔서부터 해가지고 거래소의 2차전지 대표 종목군들. LG엔솔이 드디어 이제 90조 원을 장악했죠. 어제까지 봤어요. 오늘 또 조금 더 누릅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LG엔솔에 한 100조까지 시총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 이 100조까지 올라오는 구간이 어디냐면 이제 기술적으로는 120에서 장악할 때. 제가 계산기 이제 때려보니까요. 네, 그때는 또 이제 의미가 틀려집니다. 다시 100조로 이제 장악한다 그러면. 6종목 쭉 보니까 얘들은 이 기업들은 실적 발표하거나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일부라도 예, 지금 214조.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빼고는 지난 그 4월 실적 발표하기 전보다는 좀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도 아직은 9.5%밖에 안 됩니다. 전체 시총, 코스피 시총 대비해서 10%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찌글찌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또 여러분들께서 차트만 보시면 에코프로 BM이 저점을 막 깰 듯 말 듯 하네, 오늘. 예, 약간 이제 공포심도 들 수 있고 지루하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구간을 여러분들께서 독종 정신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지금 차트 보고 할 게 아니에요. 예? 예. 무조건 10% 미만은 예, 이들 기업들은 예, 주가가 싼 구간이다.
싼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요걸 기억하세요. 9.5%예요. 9.5%. 시총 비중이. 근데 이 6종목 SK이노베이션 빼고는 5종목은 코스피 전체 1위부터 시총 20위 안에 다 포진되어 있는 종목군들입니다. 반도체하고도 너무 차이 나죠. 그리고 이제 2분기 다음 시간에 했던 예상 실적치를 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저 2분기 이제 뭐 말 정도 가게 되면, 그러니까 다음 달 가게 되면, 사실 이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내년 실적 의식하고 더 움직이거든, 주가가. 내년에는 이제 실적이 지금 예상하는 것은 거의 영업이익이 100% 늘어나잖아요, 대부분 종목군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럼 코스닥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코스닥. 예, 코스닥 보시면, 어제 기준했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420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래소 대비해서는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420조. 그 중에서 지금 코스닥은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었죠. 그전에도. 그리고 공부했죠. 이 코스닥의 전체 지수가 움직이려면 이 반도체 아니면 제약바이오 아니면 2차 전지가 움직여줘야 전체 지수가 움직여요. 뭐 지금 화장품이 움직이고, 그죠? 네, 뭐 의료기기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총 규모가 높은 게 이제 엔터 쪽이거든요. 근데 엔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전체 코스닥 시총 대비해서 3%가 안 됩니다. 좌우지간 이 세 개 업종이 움직일 때 코스닥의 전체 지수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가장 조화로운 조합이 뭐냐면, 셋 중에 2개 움직일 때. 그래서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같이 움직인다. 그럼 코스닥 전체 지수가 급등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하고 2차 전지가 움직인다. 그래도 전체 지수가 또 이제 많이 움직이겠죠. 반대로 2차 전지 빠지고 제약바이오 찌글찌글하다. 뭐 반도체 오르고. 그럼 지수는 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업종이 전체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뭘 주목한다? 예. 앞서 이제 거래소처럼 이 세 가지 업종의 시가총액 비중을 보는 거예요. 시가총액 비율. 지금 반도체가 그러면 현재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이 420조 원인데 반도체가 지금 몇 프로 되지? 63조 7천억이네. 어제 기준 했을 때 15.2%네. 15.2%. 부담 가는데? 부담가. 많이 올라왔어, 반도체. 전체 시가총액 대비 15.2%면 좀 부담 가죠. 근데 지금 반도체가 막 찌글찌글 하죠, 좀. 그죠? 기술적으로 월봉 저항이고. 제약바이오 한번 볼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55조 6천억이에요. 어제 기준 했을 때.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는 지금 약간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고, 그렇다고 좀 또 너무 또 낮은 것도 아니에요. 13.2. 이 정도면 적정 수준이야,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13.2. 55조 6천억. 예, 적정 수준. 그럼 이 섹터 내에서도 이제 뭐 못 올랐던 종목군들, 여름에, 가을에 움직일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 미리 선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2차 전지라고 보잔 말이에요, 2차 전지. 2차 전지는 지금, 뭐, KRX 탑10 지수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이 업종에서는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비엠은 코스닥 내에서도 일반 전기전자 업종에 속해져 있고, 에코프로는 이제 금융업종에 속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차 전지는 아까 제가 그 거래소처럼 그 대표 종목만 제가 추렸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시총 1위죠. 그 다음에 HLB가 지금 2위로 올라왔고, 에코프로가 지금 시총 2위입니다. 3위. 그 다음에 엔캠이 지금 5위인가 뭐 됩니다. 예. 엔캠이. 잠깐 그 시가총액 좀 보게 되면, 예, 그러기 나오죠. 에코프로가 지금 1위고, BM이, 에코프로가 지금 2위죠. 시가총액 13조. 엔캠이 5위네요, 5위. 예, 요 세 종목만 제가 이제 합산해가지고 한번 비율을 뽑아봤습니다. 40조 2천억이에요, 40조 2천억. 어제 기준했을 때. 딱 9.5% 나옵니다, 9.5%. 아까 거래소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 빅6, 6종목이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9.5%야. 지금 현재 어제 이랬을 때. 코스닥도 보니까 너 대표 세 종목이 지금 40조 2천억? 딱 9.5%네. 10%가 안 되네. 근데 무슨 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지금 1위에 올라가 있고, 에코프로 3위에 올라가 있고, 엔캠이 지금 5위인데, 무슨 뭐 시가총액이 지금 10%도 안 돼. 코스닥에.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너무 싼 거 아니야? 작년에 제약바이오가 제가 여러분들께 10월달, 9월달 급락 나왔을 때, 제약바이오 업종 저축했을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강력 매수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차트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제약바이오가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 대비해서 정확히 딱 10.1%가 나왔어요. 제약바이오 성장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 대한민국 먹여 살릴 산업 아니겠습니까? 2차 전지는 안 그런가요? 2차 전지도 뭐 반도체, 뭐 제약바이오만큼 예? 앞으로 성장성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10.5%야. 거기다가 지금 현재 코스닥의 삼성전자 누구예요? 에코프로 BM이고 1위잖아요. 예, 2위는 이제 HLB, 3위가 이제 에코프로잖아요. 4위가 알테오젠. 그러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이 성장산업 대표 종목군들이 1위부터 20위권에 다 지금 포진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시청하고 딱 보시면. 근데 그중에 1위하고 3위하고 5위가 2차 전지야. 근데 뭔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대비해가지고 10%도 안 되냐고. 거래소도 마찬가지 9.5%예요. 예.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 겁먹을 필요 없어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아싸라게 여기서 그냥 한 번 더 밑으로 밀어버리든지. 그러면 이제 지금 공포심에 막 지루하신 분들 다 거기서 막판에 손절 다 나가버려요. 기관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아싸리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작년 제약바이오처럼. 또 밀지도 않아 또 그렇다고. 확 밀어버려가지고 한번 아래 꼬리 쥐고 이제 터닝 나오면 그게 이제 기간 조정이 테슬라처럼. 제가 테슬라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저점 깰 때. 공포 구간이다. 그러면서 거기 급반등이 나오듯이 아싸리 지금 현재 구간에서 그렇게 해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근데 이 시총을 봤을 때는 절대 여기서 여러분들 물릴 게 아닙니다, 이 가격은.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뭐 주식 하다 보면 조금 늦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수급이 일로 꼬이고 저로 꼬이고. 예. 근데 이런 구간은 오래 또 안 갑니다. 통상적으로. 예. 주가가 너무 이제 싸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제가 이거 테슬라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 테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글로벌 전기차 1위 기업 테슬라는 어떨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020년도 코로나 때 저점 주고 나서 3월 달에 쭉 올라왔다가 2023년도 지수냐 급락 나왔을 때 이때 또 여기서 딱 추세해서 급반등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딱 이 레인지 안에 집어넣고 여기서 급반등이 나온 거죠. 이 반등이 나올 때 급반등 나오는 애 있지 않습니까? 반등 나오는데 뭐 반등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찌글찌글 이렇게 반등 나오면 다시 이렇게 누를 수는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올 때 급반등이 나와버리면 이 저점에 대한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봉에서 갭이 나왔으니까 이 갭을 더 메꿔야 되겠죠. 5년 장기 추세 지지선에서 그것도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거기서 급반등이 나오지 않습니까? 얘가 뭐 시가총액이 뭐 몇십 조짜리도 아니고 지금 그렇게 빠졌어도 600조, 700조짜리인데.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보시면, 요거는 이제 테슬라만 제가 보는 게 아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뭐 CATL이라든지 그 관련 지표를 다 보거든요. 이게 딱 3박자가 맞아야 돼. 네? 글로벌 리튬, 그 다음에 배터리 2차 전지죠. ETF 로고 핵심 주체입니다, 이게. 펀드. 예. 요거 그림 보시면, 이 ETF 같은 경우도 2018년도 여기 고점이잖아요. 기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 쭉 올라갑니다. 코로나 때 여기서 이제 여 중간에서 딱 이 가게 맞게 움직이죠. 얻어맞고 코로나 때 이만큼 저점 여기서 나왔죠. 1차.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서 한번 얻어맞고 다시 눌림 주고 재차 뻗어갔는데 2018년부터 이어오는 이 저항선, 5년 저항선에서 얻어맞는 여기 딱 5년 저항이죠. 여기 2018년이고 2022년이니까. 그죠? 연말이니까 5년. 그 다음에 4년이구나. 4년.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맞고 이제 계속 밉니다. 그래서 중간 요 지지 맥점을 이탈하고 나니까 거기서 이제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떨어졌는데 지난 1월 달에
기술적으로 지지 맥점이 여기죠. 2018년도 고점. 여기서 1차 지지하고 반등 주고 레인지까지 집어넣었다가 다시 한번 밀었다가 4월 달에 여기서 지금 터닝 나오면 다시 살려버렸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쌍바닥 주고 지금 살짝 장기적으로 쌍바닥 주고 예, 레인지에서 바로 튕겨 올라가는. 근데 또 여기 저쪽에 또 이게 또 몇 년이에요? 2020년부터 이후 4년 지지 맥점이 지금은 4년 지지 맥점이고 예? 여기서 고점 나왔을 때 2022 여기는 4년 저항 맥점에서 얻어맞았던 거예요. 4년 저항 맥점. 그럼 여러분들 아까 그 테슬라도 그랬고 예, 글로벌 리튬 배터리 요 테크 ETF 이 펀드도 보면 지금 여기서 매도입니까? 매수입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예? 차트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는 장이 매도죠. 여기서는 4년 저항이니까. 지금은 또 반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4년 지지 맥점에서 상바닥 나왔어. 거기다 1분기 실적 다 지금 발표했고 글로벌 리튬 1위 기업 엘보말도 급반등이 나오고 있고 테슬라도 급반등 나오고 CATL도 지금 추세 계속 유지해 나가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1분기 실적도 발표했고 적어도 2분기는 1분기보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눈높이가 높아지잖아요. 얘도 딱 보니까 지금 지지 맥점이죠. 여기서는 매수죠. 예? 막말로 이런 자리에서는 물려도 매수입니다. 아, 이럴 때 매수 안 하면 언제 매수합니까? 이런 구간에서. 4년을 기다렸는데. 그죠? 그 다음에 우리 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 거를. 우리나라 관련. 차트를. KRX 2차전지 탑10 지수입니다, 이거는. 테슬라도 5년 지지 맥점이고, 네, 글로벌 리튬 배터리 테크 2차전지도 ETF도 4년 지지야. 그럼 우리나라 2차전지 탑10 지수 한번 볼까? 어떤가? 이건 주봉입니다, 주봉. 주봉. 네, 주봉에서 작년 11월 달에 급락 나오고 여기서 1차 저점이 나왔잖아요.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하면서 급등 한번 나왔었고. 한번 누르죠? 왜? 재료가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1월 달에 다시 한번 이 11월 달 저점을 살짝 깼죠. 그러면서 여기서 항소의 뿔이 나옵니다. 아래 뿔이 달린. 이거 항소의 뿔이라고 그랬습니다. 추세 반전형 패턴이다. 우리 공부했죠. 종합지수도 지난 4월 17일인가 16일 날 항소의 뿔이 나왔죠. 제가 공개방송, 유튜브 공개방송에서 항소의 뿔 출현, 추세 반전형 패턴. 그 다음부터 급반등이 나버리죠. 그죠? 자, 항소의 뿔 2번 나왔죠. 이때는 1월 달에. 여기서 2번 나왔습니다. 그러나서 또 4월 달, 3월 중순 말까지 이렇게 올라왔죠. 다시 한번 또 누르네? 예. 그러면서 지금 주봉에서 3바닥을 만든 거예요. 3바닥 외에는 있다 없다? 보통 3바닥, 중기적으로 3바닥 나오면 이제 방향성이 나올 자리 된 거예요. 방향성.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뭐 4바닥까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지금 같은 경우. 왜 그래요? 거래대금이 없잖아요. 거래대금이 지금 보시면 이 주봉에서 거래대금을 보세요. 아마 2023년도 아니 2022년도 이래 지난주 이번 주가 거래대금이 최저입니다.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죠. 거래량하고 거래대금이 없으니까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뭐 크게는 안 빠지는데 찌글찌글한 거야. 막 흘러내려요. 전리입선형 패턴이죠. 흘러내리는. 근데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연중 최저치다. 그것도 1년도 아니고 4, 5년 이래, 3년 이래 다 왔다는 얘기죠. 다 왔다는 얘기예요. 이런 케이스는 다음 주라도 거래대금과 거래량만 좀 나와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급반등이 나와버립니다. 설령 여기서 만약에 이 3바닥 시점을 깨버렸어. 이렇게 깨버렸어. 예? 그럼 거기서 테슬라처럼 머리만 들고 이렇게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2주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바스켓 물량이 다 비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맘만 먹고 그 맘이라는 게 뭐예요? 환율이죠. 환율만 꺾이면 외인들은 환율이 상당히 민감하니까 환율만 꺾이면 지수를 50에서 100포인트를 단기간에 들어 올려버릴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지금 2차전이 그렇다는 얘기죠. 오른쪽 한번 볼까요? 이건 월봉이에요. 월봉. 자, 월봉 보시면은 2차전지가 2020년도 이때 코로나 때 요때 KRX 지수가 이제 생기고 나서 여기서 급반등 나왔죠. 여기서 저점이 딱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 추세에서 상단에서 얻어맞고 다시 한번 누르고 작년에 급반등 나왔는데 이 상단, 그러니까 이 윗골이 달린 요 구간은 뭡니까? 잠깐 바람이 머물다가 갔던 자리예요. 네? 왜 그래요? 이때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때 제가 이제 고점 매도하시라고 했을 때는 포모 자금,
묻지마 매수 자극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지 말할 그런 구간을 올려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냥 낼름하고 밀어버린 거예요. 네? 그 당시에 막 포스코홀딩스 2000년 막 급등 나오니까 외국계 펀드들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매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형주가 보통 1년에 많이 오르면 20% 30% 목표를 잡는데 단기간에 그냥 막 4, 50% 오르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매도 물량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요건 이제 카지노 패턴이면서 바람이 잠시 머물렀다 갔던 자리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빠져버린 거, 수급이 죽어버리니까. 그동안 다 많이 밀었잖아요. 기간은 지금 한 10개월 걸렸지 않습니까? 10개월 동안 눌렀고, 가격도 고점에서 제법 많이 밀었잖아요. 어떡하라고? 이미 다 밀었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이 그림을 그래서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테슬라 장기 로고 지지 맥점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물려도 매수하는 거죠. 네? 트레이드 입장에서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 안 하면 언제 매수합니까? 주식을? 그 다음에 글로벌 리튬, 배터리 테크, ETF. 이런 구간에서는 막말로 물린다 하더라도 매수하는 거죠. 매수해볼 만한 자리죠. 4년 중기 지지 맥점. 2018년도 고점 라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KRX 2000 탑10 지수. 똑같네? 보니까. 세 가지 지표가. 저점에서 지금 4년 지지 맥점까지 다시 왔어요. 여기서는 매도고, 여기서는 매수. 이런 자리에서 매수 안 하고, 이런 자리에서 홀딩 안 하시면 언제 그럼 주식을 여러분들 갈 끌고 갑니까? 근데 제가 지난달에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가 문제다? 거래 대금이 안 나오잖아요. 거래 대금 지금 보세요. 지난달도 이게 지금 월봉인데, 오늘이 5월 9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달도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예요. 이때보다도 3년이라 4년이라 최저치입니다. 지난달도. 여기 아래 꼴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딱 맥점에서. 지난달도 거래 대금 자체가 4년이래 최저치인데, 이번 달 보니까 거래 대금 이 막대가 그래프가 안 보여. 지난달 대비해서 지금 오늘이 5월 9일인데 9일이 지났는데도 1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거래 대금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주가 빼든지 말든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거래 대금 없이 뺀 거, 이런 애들은 거래 대금 나오면 다시 그냥 원위치 해버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는 지난달 또 아래 꼬리가, 그러니까 아래 꼬리도 갭이죠. 요 갭입니다, 이것도. 이 갭까지 메꿀지는 모르겠어요. KRX 탑10 지수 기준했을 때는. 네. 근데 여기서는 겁먹을 자리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앞서 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무슨 상위, 시총 상위 종목의 거래소의 코스피에 LG 엔솔부터 해가지고 20위 안에 다 5개 종목이 포진되어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상위 지금, 1위, 3위, 5위에 지금 2차전지 대표주가 포진되어 있는데, 무슨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해서 10%도 안 되고, 코스닥도 지금 10%도 안 돼요. 그런 가운데서 규칙 보니까 테슬라, 그 다음에 리튬 글로벌, ETF, 장기, 그 다음에 2000년 탑10 뉴스 보니까 요런 자리예요. 좀 빨리 움직이면 좋겠죠. 근데 주식이란 것은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럴 때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수급 들어오면, 이런 자리에서는. 제가 지난주에 지수 이제 급반등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또 이제 수급 들어오면 또 움직이잖아요. 여기서는 건물지. 거래 대금을 보시라니까, 여러분은 거래 대금이. 4년일에 최저치입니다, 4년일에. 그래서 좀 찌글찌글한 건 있는데, 그걸 돌려서 얘기하면 4년일에 지금 최저점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정리 들어가는 거죠. 테슬라, CATL, 엘보말, 장기 지지 맥점 다 일단 여기서 급반등을 했고요. 중국 내 탄산 리튬 가격도 지금 계속 점진적 우상향. 업황 리튬 1분기 실적. 지금 2분기. 그다음부터 2분기 실적까지 지금 반영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력 바이앤홀딩 전략 유지하시고, 대신에 이제 종목을,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 어떤 종목이 먼저 재료가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그래서 한 두세 종목 이렇게 분산 투트랙. 그래서 한 종목은 킵 딱 시켜놓고 4년 만에 저점이니까 끌고 가시고 중기로 왔다 갔다 좀 하더라도 주식이 원래 계속 올라가기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조선주 보시고 반도체 한번 보세요. 계속 우상향 올라가지만 않죠. 올렸다가 내리고. 왜? 워낙에 지금 외인들이 선물 투기적 매매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일부 종목은 한번 또 올라오면 한번 때렸다가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향 들어갑니다. 벌써 50분이.
자, 지난달에 여러분들 시장이 왜 조정이 나왔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지난달에 50.3이 나와버렸어. 이게 2022년도 9월인가 10월달 이래 최고치거든요. 50 이상이면은 기준치가 50인데 50 이상이 나오니까 경기 확장 국면이네 미국이.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이 금리 인하해야 되는데 금리 인하 하려면은 경기가 좀 안 좋아야 되잖아요. 실업자가 늘어나고 지표가 안 좋게 나와야 되는데 제조업 지수가 50.3이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가 밀어버린 거예요. 국채금리 급등 나오고 달러 급등 나오고 주가 밀어버리고. 근데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매월 틀리다 이게. 이번 달은 또 49.3이 나오니까 뚝 떨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반대로 이제 국채 수익률이 좀 꺾이고 주말에 발표했던 고용지표 비농업 고용자 수가 지난달에 얼마 나왔습니까? 31만 5천 건이 나왔어요. 시장 예상치를 이거 뭐야 이거 ISM 제조업지수 좋게 나오니까 고용도 그냥 상당히 좋게 나왔네. 이거 연준에서 금리나 이거 늦추는 거 아니야? 인하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 후퇴했죠. 근데 이번 달 어떻습니까? 지난달 대 반토막 나와 반토막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또 반대 현상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빠져버리고 달러 인덱스가 꺾여버리고 주가가 반등 나와버리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업률도 마찬가지. 전체 실업률, 아니 시간당 임금. 요거는 시간당 임금, 요번에 물가지수가 빠질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하는 CPI가. 왜냐하면 CPI의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면 시간당 임금이거든요. 이게 지난달은 4.1인데 3.9로 드디어 3%대로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이후에 드디어 미국의 시간당 임금도 3%대로 이제 후퇴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업률은 다시 3.9로 올라가고. 요것 때문에 일단 주가 하락이 나왔었고, 이제 근본적인 것은 지난주까지 미국에서 이제 국채 발행을 많이 했거든요. 이제 국채라는 것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주식은 위험자산이고. 그러니까 미국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할 때는 국채 발행 흥행에 성공하려면 주가가 좀 빠져줘야 돼. 그래야 이제 채권 쪽으로 자금이 쏠리니까. 그런 요인도 있었는데, 아무튼, 지표가 이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 바뀐 거죠, 분위기가. 예,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앨런하고 파월이, 땡큐, 파월. 땡큐, 앨런. 스태그플레이션 없다. 왜? 미국에서 2분기 GDP 성장률이 1.6이 나왔잖아요. 원래 시장 예상치 2.3인데. 그러니까 성장은 이거 둔화되고, 근데 물가는 안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성장은 둔화되고.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아니야? 근데 요번에 지난주에 파월이 딱 선을 그어버렸죠. 무슨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지금 실업률 좀 올라갔지만 3.9고 완전 고용이죠. 3.9면 미국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GDP 성장률도 이제 하반기 좀 나아질 거야. 2%를 기록할 거야. 물가 지금 빠지잖아 지금. 선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 다음 또 얘기가 뭡니까? QT. 양적 긴축 속도 조절. 2022년도 9월부터 국채 상환 한도를 월 600억씩 집행했다는 것을 이제 250억 달러로 낮췄습니다. 유동성 공급 효과 있죠. 그 다음날 미국의 재무부 장관 앨런 전 연준 의장이 20년 만에 150억 달러 바이백을 실시하겠다. 채권 이제 발행 지난주까지 끝났으니까 큰 금액이 이번 주도 있습니다만 지난주 가장 큰 금액이었거든요. 1,800억 달러 국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은 빠지고 국채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나중에 이자 비용이 막 눈덩이처럼 늘어나거든요. 이제 부담 가는 거야.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중장기 국채를 다시 사가지고 조기 상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이 시장의 유동성 공급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준에서 그래 아직은 우리가 예상했던 소비자 물가지수가 2% 초반까지 안 빠져서 원래는 7월 달이나 8월 달 정도 아니면 여름에 금리나 한 번 하려고 했었는데 좀 한 10월 달 가을 이후로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빠졌는데 대신에 금리 인하 시기를 좀 늦추는 대신에 유동성을 이런 정책을 펼쳐가지고 시장에 공급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가 또 반등 나온 거죠. 그런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 지표가 또 한 달 만에 꺾여버리니까 국채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뚝 떨어져 버리죠. 뚝 떨어져 버렸어요. 안 그래도 기술적으로 이제 오른쪽 고점에서 얻어말리지 않는 뚝 떨어지니까 10년물이. 이것도 저거 공부했죠. 지난달에 제가 보여드렸죠. 액티브 핑코에서 운영하는 액티브 채권 ETF 보시면 딱 여기서 지지 맥점에서 얘는 급반등 나오고 채권 가격 올라가고 국채 수익은 낮아지고 그 주가는 올라가고. 그러면서 또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거 꺾여버리죠.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반등 좀 들어오고 있으면 달러 인덱스.
예, 달러도 꺾이고, 근데 유가까지 꺾여버렸네. 특히 유가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예, 이 지지맥점을 이탈해버렸어요, 국제유가가. 지난달까지 하더라도 원 달러 급등 나오고, 국제유가 막 90달러 위협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악화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원 달러 환율 1360원 지지맥점, 오늘 좀 반등 나옵니다만은, 예, 까지 빠지고, 유가까지 지금 빠져버리니까, 예, 분위기가 바뀌어버린 거죠. 제가 볼 때 유가 이거 바로 못 돌립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국제금리도 바로 또 전고점 못 갑니다. 여러분들께서 눌림 주게 되면, 예, 적극적인 매수 마인드고, 엔화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인가요? 그때 미국의 달러하고 유로하고 랑데부 구간이다. 변곡점이다. 제가 윗방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엔화가 딱 여기서 4월 29일 날 고점이 나왔습니다. 엔화가. 예, 일본 중앙은행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까?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엔화 지금 사셔야 되겠죠? 관련 또 ETF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도 제가 봐서 이 고점 돌파를 못할 것 같아요. 예, 만약에 이렇게 다시 또 올라가서, 환율이 올라가서 지수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게 또 빠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아래쪽에 하방의 룸보다도, 예, 하반기에 가면 위쪽에 룸이 월등히 많습니다. 위쪽에 룸이 지금 엄청 크거든요. 아래쪽보다도. 예, 그런 마인드로 보시는 거예요. 단지 타이밍하고 비중 조절을 할 뿐이에요. 왜? 기술적으로 완전히 추세는 아직 붕괴한 건 아니니까. 예, 이런 마인드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인들 이제 수급 보시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도 이제 3시 40분에 올라가서 유튜브 김봉만의 맥점매매 공개 방송 하는데 제가 매일 하잖아요. 시장이 좋던지 안 좋던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외인들이 그냥 후려치기를 하나, 매수를 하나, 전 매일 하지 않습니까? 매일 들으셔야 된단 말이지. 그래야 시장 속살을 아시는 거거든요. 여기 그랬지 않습니까? 선물. 아니, 이틀 만에 뭐 3만 5천 개 넘게 매수했죠? 아직도 매수 여력이 있어요. 근데 너무 많이 매수했다, 이틀 만에. 그러니까 오늘 좀 물량을 줄이는 거고, 만기 때. 다음 주에 또 물량을 좀 줄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지수가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분할로 좀 보시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외인들이 6만 개를 때렸는데, 예? 4월 달에도 주식을 매수했다. 3조 3천억을. 이건 제가 뭐라고 그랬잖아요. 환율이 급등 나오니까 한 해지 차원에서 일단 선물을 매도했던 것이죠. 주식은 오히려 매수했잖아요. 이번 달도 지금 보세요. 5월. 예, 1조 6천억을 매수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부터 지금 5개월 동안을 계속 매수해요. 이게 무슨 얘기죠? 결국은, 예,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 않습니까? 더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하반기에. 우리 이거 먹으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수한 줄 아니? 더 보낼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2000 지수 급등 나오죠. 우리 같은 경우는 코스피를, 물론 다우 나스닥도 중요합니다만은 미국의 중소형 지수인 러시아 2000 지수 주가 흐름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금리 안정되고 달러 약세라니까는 러시아 2000 지수가 급등 나오고, 예, 코스피도 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죠. 러시아 2000 지수가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는요, 아까 제가 요거 차트를 잠깐 보시면, 코스피, 예, 이게 주봉에서, 자, 이렇게 급등 나왔지 않습니까? 다이렉트로 올렸죠. 여기서 제가 그랬죠. 항소에 뿔 나왔다고. 요게 항소의 뿔입니다. 추세 반전형 패턴. V자로 올렸고, 주봉에서는 이번 주에 큰 갭이 있어요, 지금 여기. 지난주에도 갭이 있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갭 정도는 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갭 메꾸로 내려올 것이라는 얘기죠. 내려올 때, 그러면은, 한 2650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정도 라인에서 또 여러분들께서 전후에서 적극적인 매수 관점을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거래 대금이 아직 없어가지고 조금 여러분들께서 조절 먼저 하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 거래 대금 요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코스닥이 지금 거래 대금이 연중 최저치입니다. 보통 한 10조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테마도 없고 주도주도 없어요. 예. 거래 대금이 없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제 아까 2차 전지, 에코프로 BM도 좀 찌글찌글할 수 있는데 한 달 정도 지금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데 이번 달, 다음 주 넘어가면 조금 거래 대금 나오지 않겠나. 거래소가 지금 오히려 지금 거래가 더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원래 코스닥이 더 많은데 근데 보통 5월달, 6월달은 원래 좀 그래요. 계절적으로. 다음 시간에 제가 그 부분도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외인들은 더 보내겠다는 얘기다. 하반기에. 예, 코스피 3,000을 향해서 3,000. 지금 뭐 눌러봐야 제가 한 6, 70포인트 많이 조정 준다 그러면 그 정도고.
하반기로 또 올라간다 그러면 최소한 300%, 400% 올라. 눔이 위쪽으로 훨씬 많다는 얘기죠. 이런 마인드로. 그래서 단기와 중기만 우선은 약간 지금 외인들이 선물 투기적 매매를 하니까 타이밍과 비중조를 하시면서 요 갭매국 일단 작업할 때 양시장보다 현 지수 아래는 눌림 시에 많이 빌리면 많이 매수하고 약간 적게 빌리면 조금 감마가 적게 매수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단기와 중기 물량은 철저히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에 또 올렸다가 원위치하고 올렸다가 원위치하고 막 그런 종목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좀 챙겨가면서 뭐 이 기업은 뭐 중장기로 보겠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2차 전지, 조선, 제약바이오. 지난주 제가 또 화장품도 얘기했습니다. 오늘 화장품도 강하지 않습니까? 반도체는 선별적으로 반도체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요거는 선별적으로 나중에 시간 나면 제가 한번 종목도 언급드리겠습니다만은 우선 이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올라가서 3시 40분에 유튜브 김홍만의 맥점 매매 무료입니다. 무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제가 나름대로 성심 성의 있게 진행하니까 많이들 구독 하시고요. 저는 올라가서 다시 유튜브 방송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